대기업으로 가거나 프리랜서로 가게 되면은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도 있지만 족두법도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그래서 대기업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시작이 어디냐, 간판이 어디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대기업을 가야 되지 않을까? 요거를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펙 준비, 영어 시험, 공모전, 뭐 이러한 게 있어야 가능하대 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성실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러한 것들로부터 오퍼를 받는 상태까지 해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할 때 4개의 초대기업이거나 아니면 외국계 대기업으로부터 입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규직 오퍼 4개를 손에 들고 이제 하나를 결정을 해서 들어가서 다니다가 2년 만에 그만둡니다. 지금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냐라고 하면 다니고 있지 않아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를 제가 끌고 가고 있는데 초미세 기업이에요. 정말 자그마한 규모의 기업인데 그러면 행복하냐? 저는 좀 행복하게 살고 있긴 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회사에서 만났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그렇게 기업에 있는 거를 되게 멋진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나갔었을까? 썰 이런 게 재밌잖아요. 제가 처음 오퍼를 받게 된 대기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기업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큰 빌딩 맞아요. 뷰가 엄청나게 멋있어 맞아요. 그런 곳이었어요. 문제는 뭐다? 굉장히 일찍 들어가서 밤이 깊으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동대문이었는데 동대문 야시장이 열리잖아요. 제가 퇴근할 때 그분들은 야시장으로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진짜로 새벽까지 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펼쳐진 광경 금요일 날 일을 주면서 월요일 아침에 보자 이러고 집에 가세요. 근데 항상 벌어지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물어봤죠. 앞으로도 이럴 예정인가?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순진한 질문을 하지? 이런 표정으로 이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 도망치자. 내가 여기 입사를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늦게 밤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날 숙제를 받아서 월요일날 보고서를 들고 가야 되는 걸 3년쯤 반복하다 보면 나는 앞자리가 바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거기가 연봉은 제일 많이 주는 곳이었는데 고사를 하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 역시 대기업인데 여초 집단이었어요. 되게 멋지게 잘 꾸민 여자들이 회사를 다니는 그런 분위기. 근데 저는 또 그런 애가 아니거든. 난 저 속에서 섞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케팅을 하는 보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기업 문화와 제가 맞지 않아서 거길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좀 남성들이 많고 어른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 업무를 차지하는 그런 보직을 제가 선택을 해서 이제 IBM이라고 하는 대기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왜 2년 만에 그만두게 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내 내면과 대화를 해보니까 선명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공부도 좀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제가 소비자 행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고민을 한다면 그거는 B2C 고객이었으면 좋겠지 B2B는 아니었구나. 근데 제가 선택한 기업이 정말 말 그대로 대기업이었고 외국계 기업이었고 완전 B2B 회사에다가 IT 기업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고객을 위한다는 거가 IT 피플을 위하는 건데 나는 그분들하고 공감대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결과를 내는 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걸 반복해서 승진을 한다 한들 되게 좋은 보직으로 간다 한들 그게 내가 꿈꾸는 미래가 맞나? 라고 하는 거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은 임원들을 좀 만나봤어요. 여성 임원들을. 티타임도 가져보고 밥도 먹어보고 제 나이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랑은 되게 사뭇 다르게 사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객사가 우리은행이다. 그러면 우리은행 IT실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숙식을 해결해 가며 그분들과 몇 달을 그냥 거기서 캠핑하듯이 지내면서 고객의 IT 현안을 파악하고 그걸 모두 해결하고 혁신을 일구고 이랬던 영웅적인 일화들을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너무 신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떡하지 안 신나는데?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래 여기서 큰다는 건 저런 거구나. 기업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정의한 고객은 IT 피플이구나. 나는 그냥 대기업에 가고 싶었던 거지 내가 간 대기업이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앞으로는 이 기업이 어디로 향해서 가고 싶은 기업인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치듯 퇴사를 하진 않았어요. 제가 최근에 IBM에서 저를 되게 오래 보셨던 상사
상사를 만났어요. 싱가포르에 가서. 근데 그 상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은하님 일 되게 열심히 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요. 왜 나갔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서도 전혀 후회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 IBM만큼, 삼성만큼, 네이버만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일들을 해내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그냥 밟고 있는 내 땅 안에서 내가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쁨이 있고 뭔가 일을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너는 되게 큰 기회를 놓쳤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 꼭 그렇게 바라봐야 될까? 그렇게만 바라볼 수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토론을 좀 하는 편이고요. 대기업에 있는 분들 나오세요. 저처럼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건 아니에요. 대기업을 들어가면요. 되게 매뉴얼이 잘 돼 있어요. 조직 구분도 잘 되어 있고 무슨 일을 누가 하기로 하면 그 다음엔 누가 하기로 하자. 이게 벨트처럼 착착착착착착착 돌아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페셜리스트로 크기 되게 좋아요. 그런데 리더격까지 가려고 하면 많이 잘해야 돼요. 스타트업으로 가거나 프리랜서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일을 다 해야 돼가지고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도 있지만 죽두밥도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그래서 대기업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요즘 보면은 주어진 거 잘하는 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누군가가 강요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죽두밥도 안 되는 거여도 괜찮아. 내가 끓이다가 호박죽이 제일 좋으면 그때 호박죽 끓일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한테 호박죽 끓이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스타트업 너무 좋죠. 장단이 있거든요.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끝에 펼쳐지든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가능성이 많다. 요거를 그냥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차원적으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체적으로 뭔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그리고 주인의식 가지고 일을 하면서 내가 있는 곳이 잘 되게 하는 걸 반드시 해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각오로 덤비는 거라면요. 여러분이 대기업으로 들어가신다면 더 큰 일들을 해내실 거고 스타트업으로 들어가신다면 그 스타트업이 진짜 무서운 초대 기업이 되는 거를 만들어 가시는 초석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냐, 간판이 어디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가 파이팅 넘치는 이 기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프로페셔널하게 일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 그 무장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